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우상향이었어. 중국은 정책과 지표, AI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비교적 탄탄한 상승을 보여줬고, 일본은 미증시 덕에 올랐지만 금리와 경기 부담 때문에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이었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중국부터 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장 초반에 3,900선 초반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3,900선 중반까지 위로 열어 보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어. 결국 3,924선에서 마감하면서 하루 동안 소폭이지만 의미 있는 플러스 흐름을 지켜냈지. 같이 보는 상해어 지수도 비슷하게 올라줬고 비지수는 소폭 약세로 엇갈렸어. 이어서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5만 선 위에서 출발해서 장중에 위아래로 오르내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어. 마감은 5581선으로 강보합 정도로 끝났고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네 가지야. 먼저 중국 쪽 금융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위 금융회사들 자본 요건이랑 레버리지 한도를 풀어주겠다고 했거든. 여기에 앞서 보험 규제 당국이 특정 주식을 들고 있는 보험사들 위험도를 낮게 보겠다고 하면서 자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지. 이 조합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어. 다음은 중국의 무역 지표야.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고 시장 예상보다도 더 잘 나왔어. 무역 수지도 1,1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찍었다는 점도 분위기를 받쳐줬지. 이어서 정책 기대감도 있었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자는 주문이 나온 상태라서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를 계속 키우는 모습이었지.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일본 쪽 요인이야. 미국에서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의 물가지표가 대체로 예상에 맞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됐고 미국 주요 지수들이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어. 이 흐름이 일본 증시에 먼저 힘을 줬지만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3분기 실질 GDP가 시장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특히 기술주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어.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정책과 지표 수혜를 받는 금융과 소비 관련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했어. 은행과 보험 같은 전통 금융에 더해서 소매와 자동차 같은 내수 소비주들도 힘을 받았지. 여기에 기술 장비와 소프트웨어 같은 IT 관련 업종도 AI 기대감에 같이 움직였어. 일본 쪽은 경기 민감 업종과 방어적인 업종이 동시에 받쳐주는 그림이었어. 자동차와 화학 같은 제조업 계열이 미국과 글로벌 수요 기대에 힘을 받았고, 에너지와 가스 같은 유틸리티 성격의 종목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 부동산 운용과 운수 업종도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강세 쪽에 가까웠지.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중국 금융주부터 보면 중신증권이 상승을 주도했고 토상증권도 같이 올라오면서 증권주 전반이 정책 수혜 기대를 반영했어. 중국 평안보험이랑 중국 태평양보험그룹도 자본 규제 완화 기대 속에 동반 강세를 보였지. 이어서 중국 내수와 항공 관련 종목을 보면 중국 동방항공이 오르면서 교통과 여행 수요 회복 기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 소매와 소비 관련 종목들 전반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이었어. 다음은 중국 AI와 반도체 테마 흐름이야. 무어스레드가 상장 첫날 장중에 급등을 기록하면서 시장 관심을 완전히 끌어갔어. AI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지. 이어서 일본 자동차와 경기 민감주를 보면 닛산 자동차가 강세를 보였고 아사히화성도 동반 상승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온기가 돌았어. 오사카가스와 노무라홀딩스도 각각 에너지와 금융 쪽에서 안정적인 플러스 흐름을 보였지. 마지막으로 일본 기술주 쪽을 보면 소프트뱅크그룹과 레이저테크가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검토 발언이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연결된 모습이었지. 다섯 번째는 기타 특이 요인이야. 중국에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위 금융회사 자본 요건과 레버리지 한도를 완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게 중요했어. 이미 보험 규제 당국이 특정 주식을 들고 있는 보험사들 자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데 이어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재정과 통화 양쪽에서 완화 기조를 유지하자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어. 일본에서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지. 이게 실제로 이뤄지면 올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 되는 거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어. 동시에 미국 PC의 지표 이후 이어진 미증시 강세가 아시아 전반에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제공해준 하루였어.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오늘은 중국의 무역 지표가 거시 쪽에서 가장 눈에 띄었어.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무역 수지가 크게 흑자를 유지하면서
대외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지. 이 흐름이 위안화와 중국 자산 전반의 심리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아시아 시장은 중국이 정책과 무역 지표, AI 기대감으로 비교적 뚜렷한 상승을 보여줬고, 일본은 미증시 훈풍 속에서도 금리와 경기 부담 때문에 조심스러운 강보합에 그친 하루였어. 내일 한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무역과 정책 기대, 일본의 금리 이슈가 동시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야. 오늘 정리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